성인들한테 ADHD가 있어서 성인들이 이제 업무에 아무래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 ADHD가 있는 분들 생활관리 이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 라는 꿀팁 같은 거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인 ADHD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 할 일을 미루거나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효율적인 생활관리 방법을 적용하면 업무 수행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을 만드는 건데요. 하루의 흐름을 좀 일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취침하는 것으로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출근 전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서 뇌를 깨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야 할 일을 한 3가지 정도 정하는데 너무 많은 목표보다는 핵심 업무 3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결국에는 이게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집중력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는 할 일 목록을 좀 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해야 할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화이트보드나 포스트잇, 노션이나 트렐로 같은 업무 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두 시간 단위의 짧은 목표 설정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고서 작성보다는 보고서 첫 단락 쓰기처럼 구체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작업을 세분화하면은 심적으로 부담도 좀 줄어들고요. 실행력은 덩달아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업무 중 집중 타임 플러스 휴식 타임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25분은 집중해서 일하고 5분간은 휴식하는 것, 이런 방법인데요. 요러는 중에 백색 소음을 틀어가지고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업무 시 소음과 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적응을 하는 것도 의외로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즘 방해금지 모드가 있죠. 그래서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을 하셔서 불필요한 알림은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 차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짧고 강한 집중 시간을 만들면 오히려 이 ADHD 특성상 업무율이 올라갑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 정하는 건데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벽주의는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완벽한 일보다는 완성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여기에 큰 동기부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이 아니라 완료가 목표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성인 ADHD 같은 경우에 이거를 뭔가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막상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완료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둬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네. 다섯 번째, 브레인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업무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1, 2분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하는 것이 의외로 분위기 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하시면서 회의나 전화통화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움직이면은 뇌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것과 별개로 또 이제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시다 보면 조금 긴 시간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뇌를 자주 환기를 해주시면 당연히 집중력이 좋아지고 유지가 잘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정리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건데요. ADHD의 가장 큰 적은 혼돈입니다. 시각적 정보가 많으면 집중력은 떨어져요. 이를테면 책상 위를 최대한 미니멀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학습 도구, 업무 파일 고정된 위치에 정리해서 필요한 것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방과 전이나 퇴근 전 5분 정리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날 시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시간 블록을 활용해서 언제 할지 미리 정해 놓는 건데요. 이거는 미리 캘린더에 업무 시간을 예약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이 비워두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여유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ADHD 특성상 쉽게 또 피로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집중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오전에, 단순한 일은 오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업무를 좀 미루기가 줄어들겠죠. 8번째는 감정관리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한데요. 뭐 명상, 깊은 호흡, 차분한 음악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지 않게 노력할 수가 있어요. 뭐 스스로에게 일을 마치면은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 관리가 집중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걸 이제 정리를 해보자라면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라. 그리고 언제 할지 미리 예약해두고 정리하는 등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인 거잖아요. 굳이 ADHD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생활 습관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톱워치 같은 거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스톱워치를 사용을 해서 작업 시간을 측정을 하고요. 또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통해 가지고 시간 관리 능력은 당연히 향상될 수가 있는데요. 작업 시간을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가지고 개선할 수도 있고요. 또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작업을 일정한 시간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하면서 작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5분 동안 집중하고 5분간 짧은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은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연습이 되면은 시간 기반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특정 작업에 대한 시간 기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을 하면 되고요. 스톱워치를 통해서 작업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